안녕하세요. 토마토 토익 RC 강사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요즘 몹시 추워요. 여러분이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공부한 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초종 정리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항상 1순위로 보기를 보시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 타입이다라는 게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1번 문제는 조금은 애매한 감이 있는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lately는 부사고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뭐도 돼요? 접속사도 돼요. disappoint는 전치사고 얘 같은 경우는 부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 파악을 한 다음에 어차피 두 개씩이니까요. 부사가 됐든 전치사가 됐든 결국엔 해석이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맨 앞에 밑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잘 보시면 여기서 컴마 찍힌 거 보이시죠? 보통 문제 타입이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전면구가 되면서 컴마 찍고 주동목 이렇게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아마 이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들어가셨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부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컴마 찍고 뒤에 주동목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부사라면 부사가 정답, 만약에 명사라면 전치사가 정답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면구는 여러분들이 배제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잖아요. 전면구는 무슨 기능을 해요? 그렇죠. 부사 기능을 하니까 배제할 수 있어요. 버려버리시면. 그래서 32년인데 요거를 간혹가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32년이라는 게 시간 부사가 아니라요. 그냥 32년 일종의 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전치사가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문제를 들어서 갔어야 돼요. 그래서 32년이 지난 뒤에냐 아니면 32년에도 불구하고냐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결국엔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t doesn't surprise me at all.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결코 나는 뭐한다? 놀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났을 때 나는 결코 놀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디스파이트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2년이 지난 뒤에 32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야? 놀랍다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32년이 지난 뒤에 이제는 내가 뭐야? 만성이 돼가지고 이 정도 일어나더라도 나는 놀랍지 않아. 이 정도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서 after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건 패턴 같은 거니까요. 맨 앞에 전면구 들어가가지고 전치사가 정답으로 나오는 패턴 잊지 않도록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2번 가볼게요. 이번 문제는 보자마자 부사 어휘예요. 부사 어휘는 막상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건 내가 아는 포인트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 문제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A번이 정답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rise라는 동사 자체가 오르다잖아요. 그래서 오르고 감소하다 하고 어울리는 오르다 아니면 뭐 decrease 같은 감소하다 이런 단어는 considerably랑 거의 백발백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트로 무조건 나온다예요. 그래서 얘 말고도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적으면 significant 있죠. 그죠? 아니면 우리가 dramatically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것들 있죠. 그래서 오르고 감소하는 거랑 너무 잘해요. 엄청 증가하다, 엄청 감소하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pproximately는 정말 얘도 중요한데 숫자 앞에 부사예요. 어디 앞에 부사? 숫자 앞에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사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For over 20 years. 이렇게. 20년 이상 동안. 그래서 숫자 20이라는 숫자 앞에 들어간 over 포인트. 꼭 직접 써놓으세요. 제가 직접 판서하면서까지 이걸 쓰는 이유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막상 쓰면서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잘 남으니까. 아니면 여기에 just 같은 거. 시험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잘 나왔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오리지널은 말 그대로 이제 원래란 뜻이니까요. 특별한 포인트는 없고, exactly가 숫자 앞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exactly.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숫자 앞에도 오지만 수치적으로 정확한 포인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가 정보가 정확하다 이런 거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정답으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명확히 알고 계셔야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02번 이 정도 정리하고요. 10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3번 문제 보시면 보자마자 동사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동사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와 뭐를 구분해? 원래 준동사를 구분해요.
보통 이거는 이제 빠른 속도로 구분이 돼요. 동사가 있냐 없냐만 판단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수로 딱 끌어지면서 나온 상태에서 주어가 있는데 동사가 없는 꼴이었어요. 보이시대요? 오케이?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간다면 동사 문제는 뭐예요? 수, 대, 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적으로 구분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수 같은 경우는 이시니까 단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단수가 이미 이렇게 단수예요. 그래서 구분할 포인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대신 태는 태가 또 보기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여러분 태라는 건 능동이면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 뭐가 붙을 때? 그렇죠. 목적어가 붙었을 때 우리가 능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적어가 명사잖아요. 그래서 명사 있는지 보는 거예요.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아, 얘는 수동태가 정답이구나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바로 정답은 뭐예요? C번이 정답이구나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구분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시제까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냐 현재냐를 따져봤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4번 가볼게요. 104번은 역시나 동사 관련 문제예요.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던 패턴이라서 제가 지금 동사 문제로 들고 왔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차이가 보일 거예요. 현재와 관련된 형태가 있고 과거와 관련된 형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나름 갖죠. 근데 차이점 보시면 이게 능동과 수동형이 딱 보기에 지금 딱 정해져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동 능동이니까 확인을 할 때 목적어로 이미 판단이 쉬워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당연히 능동이에요. 그러면 수동태가 어떤 건지 보니까 얘는 지금 B 플러스 PP죠. 얘는 뭐예요?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답이 오답이란 얘기가 되죠. 또 있나 보세요. 그러면 여기 C도 날아간다라는 게 보여요. 그럼 이제 B하고 D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얘는 뭐예요? 과거 완료, 헤드 PP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과거 완료가 포인트가 있는 게 뭐예요? 얘는 문장에 과거가 나올 때만 쓸 수 있어요. 뭐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과거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에서 딱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지금 절이 나온 상태에서 문장에 주어가 나오고 was가 뭐예요? 과거 동사 나온 거 보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D를 넣어놓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진행형이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건 거의 확실시 보이지만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그녀가 뭐예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전이겠죠. 그러니까 확 시스템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녀는 뭐였다? 그 당시 과거의 시점이죠. 그래서 과거에 뭐야? 확신하지, uncertain이니까 확신하지 못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D번이 정답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형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과거 완료가 나올 땐 과거가 있어야 된다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105번 가볼게요. 105번은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그래서 existing은 현존하는 이란 뜻이에요. 현존하는. 현존하는. exist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facility 같은 거 있죠. 오케이? 그래서 현존 시설이라고 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어고요. comprehensive는 포괄적인, 종합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포괄적인. 그 다음에 affordable은 저렴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혹시 뜻이 하나라도 헷갈리셨다면 정리 꼭 하시고요. rising은 말 그대로 오르는, 증가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이미 연료비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연료비 하면 rising이거든요. 시험에 나올 때 거의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증가하는 연료비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확인은 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렴한 연료비도 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면 6월 13일부터 여기 보면 트럭커들이죠.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 어디에서? 주요 어때요? 항구 도시들에서 고온 스트라이크가 파업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요? 파업. 데모하는 거 있잖아요. 못하겠다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파업하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덩어리 표현이 뭐뭐에 대한 응답으로라는 전치사예요. in response to가 뭐라고요? 뭐뭐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니까 응답으로 뭐 파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면 응답해야, 안 싸면 여러분 데모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지금 연료비가 올라가지고 지금 뭔가 더 해야 되니까 금전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예상했던 그대로 rising이 정답. 여러분 이제 해석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할 테니까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106번 가볼게요. 106번은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인타이틀은 뭐예요? 원래 동사로 자격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격이 되는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컴페터티브는 경쟁력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그대로고, 프라이머리가 주요한이라는 뜻이죠. 주요한, 주된 정도. 리즈너블은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아까 어포더블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렴한의 뉘앙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뜻은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esponsibility라는 단어랑 어울리면 되는데, responsibility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책임이란 뜻이잖아요. 책임. 근데 우리가 이제 토익 할 때 보면 책임이라는 게 회사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담당 업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duty라는 단어하고 대체될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해야 될 일,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접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 부분이 후주가 있으니까 당황할 수는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책임이라는 명사 앞에 들어가는 단순한 형용사예요. 그러면 자격이 되는 어때? 책임이야, 경쟁력 있는 책임이야, 주된 책임이야, 합리적인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책임이란 말이 어색하면 일이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걸 판단하시면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도로, 철도, 다리, 항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하면 아, 주된 업무는 뭐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가는 것이구나 해서 정답을 여러분이 프라이머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었는데 단순하게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후주 때문에 조금 당황하셨으면 앞으로 후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뭐뭐으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포테이션 디파트먼트니까 이걸 일종의 교통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통부의 주된 책임은, 주된 업무는 이렇게 되겠죠. 주된 업무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관계대명사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조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07번 가볼게요. 107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또 부사 어휘가 나왔는데 이번엔 진짜 어휘예요. 그래서 쇼틀리 같은 경우는 고시고요. 시험에 나올 때 얘는 미래 시제가 보기에 나오잖아요. 미래가 나오잖아요. 문맥적으로. 그러면 거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exactly 또 나왔고요. definitely는 얘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란 뜻이에요. 뜻이 뭐라고 다시 한번? 명백하게. 명백히. 그 다음에 properly는 뭐예요? 알맞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쇼틀리가 될 거라고 하고 넣어놓고 판단했을 때 그냥 바로 쓰고 나서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해석을 한번 해봤어야 돼요. 해석을 해보면 초대받은 게스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다? 곧 참석하지 않을 거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참석하지 않는다고 할 건데 곧이란 말은 안 쓸 텐데. 그래서 얘는 슬프게도 패턴이 아니라 오답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건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definitely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참석하다라는 걸 확실. 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분명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분명 뭐야? 참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정답은 여기서는 뭐가? C번이 적합한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휘적으로 조금 어휘가 특이했습니다만 꼭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분명히 한다 안 한다 이런 결정할 때 있죠. 그때 쓰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쓴다고요? 결정할 때. 결정과 관련된 포인트에서 definitely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properly는 시험에 정답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같은 거 할 때 어때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work properly. 제대로 일하다, 알맞게 일하다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work properly.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8번은 이제 우리가 딱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개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패턴이에요. 뒤에 뭐가 온다? 복수명사. 보통 시점이 나오면 기간하고 비교하는 포인트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 보기는 좀 특이했던 타입이에요. 근데 고맙게도 뒤에 아우얼수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시점이라는 건 8시, 10시 이런 거 있죠. 우리 수업 8시에 시작한 이거 시점이에요. 그때 콕 찍어서 시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아우어 S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A하고 B는 답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시점의 전치사예요. 그럼 between하고 among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between은 2개, among은 3개 이상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타입인데 이번에는 시간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미 뭐예요?
9시부터 1시라고 시간적으로 두 개를 얘기해 줬죠. 그래서 9시부터 1시 사이에라서 정답은 그냥 between이 정답 이렇게 돼요. 일반 영어에서 여러분이 보는 건 요거를 빼요. 그래서 between 9 a.m. and 11 a.m. 이렇게 나오는 편인데 요번 시험에 조금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between 다음에 hours가 오고 시간의 표현이 묶여서 나올 수도 있다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109번입니다. 109번 보시면 이 문제는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건 뭐지 하고 쳐다봤을 때 짝꿍이 있는 거 있죠. 누구예요? as예요. 그래서 혹시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절대 이걸 해석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포인트. 그래서 as 있나 보세요. 있어 없어요? 뒤에. as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as 부사 나오고 as 패턴. 정답은 그냥 뭐예요? B가 정답이에요. 물론 여기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as 형용사 as 이렇게. 아니면 뭐가 나오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then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기에 하나라도 있으면 해석하지 않고 빨리 풀 수 있잖아요. 그 짝꿍 찾는 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0번 마지막 이제 파트 5 마지막 문제인데 요 단어가 조금 여러분 시스템 이 단어 아는 단어죠 다. 근데 우리 딱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더라고. 이게 보면 24hours라고 나왔죠. 그러면 24시간 알람 울린다? 24시간 시스템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어디가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꾸며져요. 그래서 뭐 할 때 기차로 여행할 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승객들은 이렇게 된 거야. need to 뭐 해야만 한다? 줘야만 해요. 24시간 시스템을 줘요. 24시간 알람을 줘야 돼. 그럼 어때요? 노티스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공지란 뜻이에요. 공지. 그래서 24시간 전에 뭐야? 공지를 해줘야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 전에 알려줘야만 해요. 제가 만약에 임대 아파트 살다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한 달 전에 뭘 줘야 돼요? 노티스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달 노티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 영어에서 되게 많이 쓰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암기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명사 어휘 문제였지만 이런 패턴으로 묶어주시면 다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뒤이어서 저희 파트 6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6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Charity Bake Sale이야. 아마도 여러분 이제 빵을 판매하는 자선바자회 그 정도 아마 생각하면서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31번 문제 풀 때 위치가 맨 앞에 있다는 게 아마 눈에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 바로 보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According to는 항상 맨 앞에 나오는 편이에요. 역시나.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근거가 나와서 어떤 근거에 따르면 이규동 선생님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근거가 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신해란 말인데 대표한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려요. 대신 감사드려요. 이런 거 할 때 쓰는 형태고요. as to는 말 그대로 관해서란 뜻이에요. 관해서. about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똑같이 대신해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물질적인 그냥 단순한 대신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대신 난 음료수 먹을 거야. 이런 거 할 때 쓰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맥적으로 이미 보면서 들어갔을 때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회사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형태니까 B번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형태였다는 거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서 보면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신과 같은 친절한 사람들의 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거 못했을 거야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했어요? 그렇죠. 친절한 사람이 도움을 줬겠죠. 그래서 도움 없이는 못했을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의미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어소시에이션 합해고 스테이트먼트는 성명서 같은 거예요. 어떤 성명. 아니면 이러면 일종의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거래 내역서라고 하거든요. 어떤 특정 그런 문서들을 언급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고요. 어센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정답으로 올 수 있는 지원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미 정답은 확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디비전은 부서예요. 뭐 정답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었던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3번이 관건이죠. 항상 삽입의 문제였기 때문에 대신 삽입 문제 풀 때는 항상 앞문제까지가 포인트예요. 앞문장까지가. 이해대가 분명히 반드시 앞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뒷문장을 풀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앞에 전체 내용을 보면서 문제 풀다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문장에 포인트를 두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분명히 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걸 못 해냈을 거야 라고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는 계획했다예요. 뭐 하려고? 자선 이벤트를 열려고 계획했었다. 이거는 지금 문맥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죠.
이거는 문맥적으로 이제 다른 지문에서나 볼 수 있거나 위에서 들어가서도 말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행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정답은 A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판매란 말을 분명히 하거든요. 세일이 매출이 되기도 하고 판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어떤 사업에서든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세일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활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C번은 카테고리라는 범주잖아요. 범주가 당신에게 제공해준다. 어떤 방법? 행사를, 이벤트를 어떻게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데, 이거는 이제 대상 자체가 매칭이 되잖아요. 대상은 누구예요? 일반상 이제 그 자선바자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하고 맞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번은 모든 수익금이에요. earnings가 수익금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수익세익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수익금은 소익금으로 뭐 할 거다? 가구를 살 거래요. 내 거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지역 아동 병원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가구 산다고 그러죠. 그럼 문맥적으로 이것도 뭔가라는 연관성이 조금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넷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건 뭐밖에 없어요? 당연히 D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거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 선택하는 타입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난이도가 어려운데 나머지 보기가 조금 무난해서 정답 찾는 데는 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동사 문제였어요. 동사 문제였는데 약간의 트릭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긴 했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면 정보 시트잖아요. 근데 네가 뭐 하는 시트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조가 이해가 돼요. 보면 명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여기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어를 일 때 이 목적어가 열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신발이 오면 신발은 신발인데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신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 포인트로 딱 돌아가서 들어가 보면 네가 제공하는 시트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잘 몰라도 구조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뭐예요? 뭐가 돼야 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야? will be given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니까. 이 구조는 사형식 동사라서 이 구조가 가능했던 거예요. 원래 목적어가 두 개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이렇게 기분이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어가 뭐다? 받는다 뭐를? 명사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앞에 명사가 일로 들어간 거예요. 목적어가 일로 들어가고 여기에 대시 생략된 형태예요.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받는 이 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면 사형식 동사, 여러분 형식별 동사 있잖아요. 수동태랑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단순하게 해석으로도 풀 수 있지만 이 구조 이해가 또 꼭 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답 확인 마무리하고요. 들어가 보면 아티클이었어요. 아티클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포도밭이에요. 포도밭이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고 새로운 이제 소유주이면서 장기간에 그런 와인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야심찬 계획을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간 문제였어. 근데 포도밭이 해놓고 뒤에 가서 나오면서 시제 관련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 포인트는 조금 아마 공부하셨으면 익숙하셨을 거예요. Over the past few years.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정답은 현재 완료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5든 6든 바로 정답의 포인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삽입 문제였어요. 그래서 해석을 조금 좀 심정 제대로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때문에? 컨비네이션 일종의 결합이잖아요. 뭐의 결합이에요? 안 좋은 날씨, 그 다음에 안 좋은 경제 상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근데 바로 들어가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의 경제적인 퀘스천이 이제 질문이니까 질문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 디스라는 단어 있죠. 디스는 앞에 나온 내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날씨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좀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힘들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 낮은 어때요? 일드가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이 어때요? 낮아졌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해서 어때요? 매출 저조가 판매가 어때요? 저조했다는 얘기 하는 거니까 정답으로 너무도 좋은 거죠. 이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해서 정답은 당연히 B가 정답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면 보면
이 비즈니스 실패에 대한 원인은 자금 부족.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은 아까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정답은 상관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건 뭐에 따라 달린다? 이미 이 자체가 우리가 포인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때? 그 날씨, 그날의 날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이 자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상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으로 갈게요. 37번을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컷 안 좋은 상황에 대해 얘기했는데 근데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뭔 얘기해야 돼?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 믿는다? 많은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드바 사업 모델에 있어서 많은 뭐가 있어요.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전히 나는 뭐야? 내가 볼 때 좋은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이 정답은 좀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인텐션은 의도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컴플렉션은 말 그대로 복잡함. 퍼스펙티브는 일종의 관점. 그 다음에 포텐셜은 어때요? 가능성, 잠재성이죠. 이미 누가 봐도 그러나가 있었고 여전히 있으니까 여전히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를? C번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로 38번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보자마자 여기가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눈에 확 들어와요. 컴마 찍힌 거 보이시죠? 그래서 경쟁자들과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선 전치사만 있으면 해석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버릴 건 좀 버려봅시다. 인스테드는 부사니까 버릴 수 있었고요. as a result도 부사니까 버려요. 그래서 unlike는 뭐뭐와 달리라는 뜻의 전치사고요. among은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 송해서라고 해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만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내용에 보시면 이 포도밭은 뭐야? 고객들로 하여금 몇 명이 어때요? 개인적으로 와인을 어때? 와인적인 와인의 경험을 하게끔 해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다 그러는 거냐 했으면 여기에 경쟁자들처럼이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니면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어몽이 들어가면 경쟁자들 속에서가 돼버리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예상했던 그대로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뭐뭐와는 달리죠. 그러니까 경쟁자들과 달리 우리는 어때요? 고객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와인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해주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약간 이제 아티클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전체적으로 지문을 한 4번에서 5번 또는 꼭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맥락 다시 한번 꼭 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는 뒤이어서 파트 7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파트 7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단위 싱글 지문이었고요. 카드네요. 카드. 무슨 신용카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은 봐야죠. 아, VIP 에어포트 라운지. 보통 이렇게 좀 마일리지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쌓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라운지 막 이렇게 허가해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항공사들이. 그거 안에 이제 통행증, 거기 들어가는 통행증 정도? 그런 카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카드에 대해서 알맞는 것은 하죠. 여러분이 지문에 대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지문이 짧았다고 생각하면 여기 첫 번째 지문 단락 읽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면 보기를 보면서 키워드 잡고 들어가셔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지문이 짧았기 때문에 읽고 들어가면 돼요. 읽고 들어갔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문제 포인트는 여기에 바로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카드는 자격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보유자들한테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그죠? 여기서 24개월. 그러면 2년이잖아. 2년 동안 자격을 부여해 준다고 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의 포인트가 2년마다 갱신한다. 물론 다른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2년이 되고 나면 어때? 그게 만료가 되잖아요. 그럼 또 쓰고 싶으면 또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뭐로? D번으로 올 수 있었던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카드 홀더들이 be allowed to였어요. 뭐 하도록 허가가 됩니까? 그러니까 허가해 주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 베네핏에 대한 포인트가 여기 나오니까 정답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을지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막상 풀어보면 여기에는 없었죠. 트릭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실질적인 정답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보면 enjoy free snack 그 다음에 beverage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enjoy some beverage at no cost. 무료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의 포인트가 보통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알고 풀다 보니까 이 테스트에서 좀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트릭을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봤어요. 정답은 그래서 C. 대신 이런 문제 푸실 때 두 문제긴 하지만 조금 1분 정도 있죠? 1분 안에 풀 수 있게끔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이중 지문 가볼게요.
이제 노티스하고 이메일로 묶여져 있는 형태였어. 제목 봐야죠. 뭐야? 도서관 지금 패트론이 단골 손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 이제 오는 손님들에 대한 공지인 것 같다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를 풀러 갔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제이미 에드먼드가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바로 매칭하면 되겠죠. 찾아요, 제이미 에드먼드를. 물론 여러분 뒤에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보다는 첫 번째 문제니까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에드먼드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에드먼드 이름 찾았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직업에 관련된 걸 물었기 때문에 직업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빠르게 보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녀의 포토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고 그 다음에 상 받았다고 했어요. 상. 근데 어떤 분야에서? 사진술에 대해서. 그래서 정답은 뭐구나. 사진사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형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산 이름 앞에 프레스티지어스라는 단어 있었거든요. 얘가 명망 높은이란 뜻이에요. 되게 유명하고 되게 어때요? 훌륭한 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백한 상? 아니면 경쟁력 있는 상?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리저이라는 건 기쁘게 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해주는 상. 근데 디스팅기시를 보통 우리가 구분하라라고만 여러분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가 저명한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진 않았을 것 같아. 왜? 이제 이 단어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단어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가보면 분명히 상 이름 앞에 붙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Prestigious Awards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Distinguish가 정답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What is scheduled to happen at the 이벤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빨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상 제공된다. 그 다음에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참석자들이 뭐야? 사진에 대한 팁을 배우면 돼요. 팁. 그 다음에 뭐야? 서명에 사인해준다고 그러죠? 게스트가 사인을 책에다 사인해주니까 이제 사인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 그 포인트를 놓치면 큰일 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키워드를 잡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반드시 잡으면서 들어갔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나와요? 프레젠테이션 동안에 나오냐? 여기 정답이 여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면서 이거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라고 나와서 그녀는 개인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키워드는 여기 있었죠? Give advice to general photographer. 그래서 조언을 누구한테 일반 사진 작가들한테 뭐예요? 준다라고 하죠. 뭐에서 How to bring out the best. 최고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뭐에 있어서 어때요? 그들 작업. 근데 어떤 작업이에요? 사진과 관련된 작업이겠죠. 그러니까 사진과 관련된 뭐를 주는 거야. 팁을 주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서는 당연히 C번이 맞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중지문 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뭐 생각해야 돼요? 연계가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9번이나 80번 연계구나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79번은 미스터 리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에 대한 첫 번째 지문에 대해서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지문에 분명히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가야 돼요. 역시나 미스터 리가 어때요? 여기 나와 있어. 마이클 리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상 문제 풀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보기를 보던 지문을 보던 정답의 포인트가 안 보여요. 왜? 연계 문제니까. 그래서 얘는 연계 문제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둘 중에 나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들어갔어야 조금 더 시간 낭비를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정답이 여러분 어떻게 포인트 했을 때 여기 봤으면 뭐 했어요? Communicate with 누구나 에드먼드랑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했었고 최근에 홍콩 그렇죠? 그 다음에 시드니에 산대요. 그 다음에 지역명이 딱딱딱 나오네요. 뭔가 지역에 포인트가 있나라는 생각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I was in the audience. 자기가 어때요? 시청은 거기 선제 그 관객 중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할 때 네가 연설할 때 어디에서? First Heart에서. 지금 리 씨가 여기 First Heart에 있는 데서 연설할 때 참석해가지고 들었단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가 어딘 얘기를 안 했죠. 우린 지금 뭐가 필요해요? 분명히. 장소 지명이 필요한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면 여기에는 자기는 어디에서 일한대요? 퍼스라고 하죠. 아까 시드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없다라는 걸 눈치를 챘어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앞으로 가야 되겠지. 이제 앞에 가면 뭐가 보여 이제? 그렇죠? 뭘 찾아야 돼? First Heart를 찾아야지. 찾아보면 운 좋게도 뭐가 보여? 바로 보여요? 혹시? 보여. 빠르게 봐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어디 나와요? First Heart라고 나와요. 근데 어디 있어요? 홍콩에. 그럼 여러분 홍콩에 간 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분명히 갔죠. 홍콩에 가서 여기에 참석했던 거니까.
그래서 연계 문제로 first art를 가지고 문제를 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뭐가 이 사람 어디에 최근에 어디에 홍콩에 간 적이 있다가 정답으로 왔었던 형태였고 80번은 단순하게 뭐예요? 리씨가 에드먼드한테 뭐하라고 요청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는 조금 무난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문이 짧았고 이미 여러분이 이런 거 나오면 요청할 때 플리즈 해가지고 명령문의 포인트로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그건 없었어요. 근데 명령문을 대신해서 would you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Consider giving a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설해 준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는 포인트는 뭐였다? C번의 포인트. 표현만 그냥 바꾼 거예요. 우리가 연설하다가 deliver a talk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갔던 거 deliver 다음에 a speech라고 와도 괜찮아요. 똑같이 연설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가도 괜찮아. 그 다음에 deliver 대신에 여기가 give가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make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표현만 바꿔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을 여러분이 여기서 C로 잡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뒤이어서 저희 이제 삼중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중지문 보시면 웹페이지, 웹사이트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주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에 관련됐구나라는 거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 changing space moving이래요. 무슨 이사회사인가 봐요. 이사회사. 그쵸? 이사. 제 발음이 조금 그러네요. 이사하는 업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면 what is suggested. suggest 하면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원래 이거 암시하다는 뜻이거든요. 암시하다. 근데 우리는 문제 풀 때는 그냥 알맞는 것 찾는 거예요. 알맞는 거. 근데 지문이 여러분 나름 지금 보시면 조금 위압감이 생기죠. 지문 좀 길고 하다 보니까 보기를 읽고 들어가는 게 훨씬 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only 나오면서 나왔어요. 뭐예요? 여기에 보면 인더스트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산업용이라는 건 이제 공장 같은 거 이사하는 거 도와주는 뭐 이런 거 같아요. 이사 업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 브랜치가 어때요? 여러 나라에 있다고 했고 여러 나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어때요? 뭐 한대요? 훈련시킨다고 하고 그 다음에 패밀리 런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기억을 해놓고 들어가서 보시면 문제가 정말 빨리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보자마자 we are family owned라고 했어요. 그래서 operated move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운영하는 이사업체구나 해서 정답은 D. 그러니까 보기를 이제 보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기억을 더 잘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182번은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헌신하는 그래서 dedicated employee 헌신하는 직원 열심히 하는 직원이거든요. 단어에서 이미 experience는 얘 같은 경우는 헌신이라는 말보다는 경험이 풍부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경험이 있는 숙련되는 뜻이고 responsible은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enthusiastic은 뭐예요? 열정적인 거. 이미 뉘앙스가 여러분 헌신의 포인트로 느끼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skill은 skilled라는 건 기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experience랑 거의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이 있어가 숙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정답은 이미 쓸 거라고 생각은 하고 들어가서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확인할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지금 웹페이지라고 얘기했었죠. 그 부분을 가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dedicated profession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헌신적인 직원. 항상 준비되어 있고 기꺼이 도와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어때요? 요런 거 기꺼이 도와주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을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183번 요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푸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2중지가 아니라 3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3중지문은 보통 연계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만 두 문제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연계 문제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나오죠. 연계 문제 나올 때 정말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업체를 이용한다고 하면 얼마 줘야 되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선 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 나오는지 보시면 여기 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당 25불인데 어쨌든 대략 얼마다? 노동비가 300불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시를 해주는 게 뭐예요? 3명이면서 4시간짜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예요? 300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포인트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6명이 필요하다고 해요.
4시간. 그럼 어때요? 2배니까 얼마? 이 사람 얼마 예측하고 있는 거야? 600불을 다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하냐면 9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당연히 결국엔 900불 내고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뭔 얘기하냐면 We can accommodate your request for 이라고 나오죠. 근데 뭐야? 만약에 네가 이거를 뭐 한다면 네가 원하는 날짜보다 일주일 전에 한다고 하면 너는 얼마야? 100불짜리 할인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800불이 되는 거지. 100불 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허가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용이. 근데 위에 지문 앞지문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프로모션이 적용될 수 있다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좀 더 일주일 요거 조금 오류가 났는데 이거 좀 바꿀게. 이게 지그네이트예요. 지정일자예요. 지정일자. 그래서 지정된 일자보다 더 그러니까 자기가 며칠 날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기 16일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요거보다 더 일찍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입 이게 어떤 이 사람이 아까 제안했던 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100불 빼서 얼마? 800불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형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다음 여기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보면 역시 800불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의 이사에 대해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 학생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도 좀 쉽지 않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막상 볼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달아 나오는 키워드들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답이 뭐였냐면 C였어요. 분명히 위크데이가 뭐예요 여러분? 주중에 이사한다. 이사하는 날짜를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언제 얘기하고 싶다 그랬어 아까? 16일 날 하고 싶다 그랬죠. 그러면 16일이 주말이에요 주중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우리 판단할 수 없지. 근데 되게 웃긴 게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3월 2일이래. 그러면 여러분 2일에서 16일이면 14일 차이 나죠. 그럼 몇 주 차이에요? 2주 뒤잖아요. 그렇죠? 근데 2일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야. 그럼 16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중이잖아.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언제예요? 당연히 주중에 일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뭐였어요? 그래서 C번이 정답이었다. 되게 특이한 타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트릭을 쓰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 사람에 따르면 언제가 예성 일자는 얘기죠. 근데 이미 문제를 풀면서 이게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왜? 아까 16일 날 하는 건데 그거보다 일주일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할인해 준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빼면 당연히 9일이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었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중 지문을 단순하게 정답을 맞추고 틀렸다를 떠나서 패턴 있죠. 금방 연계 문제를 뽑아낼 수 있었던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해가지고 풀었는지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제발 긴장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답 있잖아요. OMR 카드 작성을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마지막에 가서 긴장 안 돼요. 긴장을 너무 하면 마지막에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한 적중특강에서 풀었던 문제 꼭 좀 정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